교과서 페이지 44쪽 소화, 호흡, 순환과 에너지 합성 파트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문장 읽어볼게. 세포가 물질 대사를 통해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다. 여기서 물질 대사란 세포 호흡을 의미하는 거겠죠? 세포 호흡을 해서 ATP를 합성한다고 배웠고 세포 호흡에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 영양소는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라고 배웠지만 선생님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가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포도당. 그래서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의 몸에서 산소와 영양소는 어떻게 세포에 공급될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세포호흡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우리 몸이 흡수하는지를 살펴볼게요. 거기에는 소화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소화계는 기관계의 한 종류였어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관계의 한 종류로 소화계. 소화계에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자와 같은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 중학생 때 이 부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호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선생님하고 봤는데 밑으로 내려갈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죠. 자,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먹었어요. 선생님이 몸을 좀 징그럽게 그려놨는데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다고 봐야 되냐면요. 입부터 시작해서 이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기다란 관통하고 있는 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두루마리 휴지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 원기둥의 형태잖아요. 우리 몸은 조금 복잡한 원기둥이라고 생각해야 돼. 다시 말하자면 입에서부터 식도, 여기 입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관이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음식물로 돌아가 보자. 음식물이 이렇게 고분자인 음식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러면 입을 통과하면서 식도 통과하면서 위 통과하면서 이 고분자인 물질이 점점 저분자로 분해가 되죠. 우리 이런 과정을 소화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소장에 다다르면 정말 작게 저분자로 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저분자로 분해가 돼야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이 저분자 물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에서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 부분은 선생님이 색깔로 칠하지 않았고 우리 몸 부분을 까만색으로 칠해놨는데 고분자일 때는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될 수가 없어요. 저분자일 때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우리 입식도 위를 지날 때는 우리 몸으로 흡수된 거야? 아니야. 아직 관 안에 있는 거야. 우리 몸 안에 뚫린 관 안에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저분자로 분해가 됐을 때 이걸 저분자라고 쓸까? 저분자라고 쓰고 우리 몸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형태가 돼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흡수되는 이 부위를 뭐라고 해요? 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양소가 소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분자로 분해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고분자, 저분자 여기 선생님이 탄단지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녹말, 탄수화물의 일종인 녹말은 포도당이라는 저분자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지나면서 녹말이 이렇게 지나면서 소장에서는 포도당의 형태로 저분자로 분해되는 거야.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는 것이죠. 소화가 되는 것이죠 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탄단지 이 세 가지 고분자. 이 세 가지는 고분자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저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음식물의 형태로 먹으면 소화관을 쭉 지나면서 이런 형태로 소장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소화라는 건 음식물 속의 고분자 형태의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이제 소장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양소, 소장에서 저분자 형태의 영양소를 그려놨어. 자, 아미노산 있고, 포도당 있고, 그다음에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리드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 그림인데요. 어느 부분을 확대한 거냐면 이 부분을 확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네모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거다. 지금 소장에 용털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용털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소화관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이야. 소화관에 이렇게 영양소가 아직 흡수되기 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흡수돼야 되잖아. 이렇게 몸 안으로 흡수되듯이 몸 안으로 흡수돼야 되는데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용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자, 포도당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는 용털의 암죽관, 이 노란색 관 보이나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옆에 이 부분 봅시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수용성 영양소예요. 수용성 영양소에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B군, 비타민 C가 포함됩니다. 이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까지 도달한 다음에 소장 용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지용성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수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B랑 C는 어쨌든 지용성 글리세롤까지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까지 도달한 다음에 소장 용털의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영양소들, 에너지원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를 배웠으니까 이제 산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또 다른 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호흡계라고 써있지 얘들아. 호흡계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기관이 속해 있는 기관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또 사람의 몸을 미숙한 그림 실력으로 그려왔어요. 산소는 공기 중에 있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확대해서 좀 줄여서 이렇게 코를 통해서 기관으로 들어가고 기관지로 들어가죠. 아직 우리 몸에 흡수된 상태 아닙니다. 그치? 아까 영양소랑 같은 원리죠? 그래서 기관지에 끝에 작은 부풀려진 이 폐포까지 도달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 폐포를 확대한 그림을 교과서에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폐포예요. 이 안에 산소가 있죠. 이 산소가 폐포를 뚫고 우리 몸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에 흡수가 된 거예요. 이해 갑니까? 다시 산소가 코를 통해서 이렇게 기관지 들어와서 폐포에 도달해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에 산소가 흡수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구나. 자, 그럼 우리 몸이 지금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 에너지원 받아들였고 산소 받아들였어. 몸속으로 흡수했어. 그런데 영양소는 우리 소장 어디 있어? 막 배 쪽에 있다고 하잖아요.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산소는 우리 가슴께에 있는 폐에서 흡수를 해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잖아. 그러면 머리 끝에 있는 세포도 그렇고 발끝에 있는 세포도 그렇고 모든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영양소는 소장으로 공급되고 소장으로 흡수되고 산소는 폐에서 흡수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하냐 이거예요. 그 운반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순환계가 하는 거야. 자, 밑으로 가봅시다. 순환계는 심장하고 혈관 등이 속하는 기관계였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장하고 혈관. 우리가 아까요. 영양소가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하고 암죽관으로 흡수된다고 했어.
암주간도 결국에 혈관이랑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결국 암주간으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도 혈관으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산소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 있으니까 볼까? 산소도 결국 폐포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될 때 모세혈관, 폐를 지나는 폐모세혈관, 폐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 그러면 영양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각기 다른 장소이지만 결국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구나. 모세혈관은 순환계죠. 자,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살필게요. 순환계는 심장하고 혈관 등의 기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혈액순환의 과정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과정을 알아야 영양소와 산소가 어떻게 온몸으로 분배될 수 있는지를, 운반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순환한다는 건 뭐냐면 한 지점에서 시작한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돌고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선생님 출발점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출발한 혈액은요, 대정맥으로 모아지고, 대정맥은 혈관이죠. 이 혈관으로 모아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항상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대정맥으로 흐르는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흘러요. 우심실을 빠져나온 혈액은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 폐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혈액은 폐의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폐정맥으로 모아진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심장의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방에서 실로, 심장에서의 혈액은 방에서 실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도 방에서 실로 흐르고 있지? 좌심방의 혈액은 좌심실로 흐르고, 좌심실을 빠져나온 혈액은 대동맥이라는 아주 유명한 혈관을 타고 지나가서 이 대동맥이란 혈관이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다시 혈액을 보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혈액이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 혈액이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폐를 한번 들린다는 점이 특이하죠. 심장 들렸다가 다시 나와서, 폐 들렀다가 다시 나와서, 심장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한 바퀴가 돌아진다는 점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요. 왼쪽을 온몸 순환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폐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나가서 온몸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해서 온몸 순환. 심장 나가서 폐 들렸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해서 폐 순환이에요. 하지만 한번 혈액이 한 지점에서 완전하게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지점으로 돌아오려면은 온몸 순환도 한 번 해야 되고 폐 순환도 한 번 해야 한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얘들아, 혈액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우리 온몸에 있는 혈관과 심장, 혈관, 심장 이렇게 반복하면서 혈액은 실시간으로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혈액으로 도입된 영양소는 어차피 온몸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온몸을 이렇게 지나면서 주변 조직들한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수용성 영양소가 아까 소장에서 융털의 모세혈관에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에 이렇게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혈액 속에 지금 수용성 영양소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겠죠? 그 혈액이 이렇게 흐릅니다. 간으로 흘러요. 그래서 간 안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또 포도당이 간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간을 들른 혈액은 이렇게 대정맥으로 모아져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 우심실 빠져나가서 폐동맥으로 나가요. 그리고 폐를 들르는 거야. 그럼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또 이제 수용성 영양소가 또 폐에 있는 조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혈액을 타고 수용성 영양소가 가면서 모세혈관으로 조직 들르면서 그때마다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영양소 공급했어, 폐에. 그럼 또 이제 폐정맥으로 와서 심장 들어갑니다.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을 통해 나가면서 온몸 모세혈관으로 돌겠지. 그럼 온몸 모세혈관에서 또 수용성 영양소가 그 주변 조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혈액을 통해서. 그러면 수용성 영양소는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아까처럼 마찬가지예요. 소장으로 지금 계속 수용성 영양소가 공급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속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까와 반복된 방법으로 간 들렀다가 다시 대정맥 갔다가 심장 들어갔다가 폐 한번 공급해주고 또 저심방, 저심실, 대동맥, 모세혈관 이런 식으로 혈액이 순환하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도 그 안에서 같이 순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용성 영양소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지용성 영양소는 아까 소장의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가 된다고 배웠죠. 암주간은요, 림프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그림에 림프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 동그라미 따라오세요. 자, 암주간으로 흡수됐다. 림프관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대정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림프관 타고 대정맥 타고 심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자, 다시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 융털의 암주간에 흡수돼서 림프관을 따라서 흐릅니다. 흘러서 대정맥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대정맥에서 우심방, 우심실, 심장 들어갔다가 폐 한번 들려주고 다시 심장 들어가서 대동맥으로 나와가지고 온몸으로 지용성 영양소가 퍼질 수 있게 되는 거네. 온몸으로 공급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산소 볼게요. 산소는 여기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아까 폐포 모세혈관 봤지? 폐포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면 산소가 가득한 혈액이 이렇게 폐정맥을 지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을 통해서 심장을 빠져나가서 온몸으로 순환합니다. 자, 온몸으로 순환한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주변 조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산소가 공급된 혈액, 산소가 부족해진 혈액은 다시 이렇게 아이고, 왜 이래. 다시 모아져서 대정맥으로 모아지죠. 일단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타고 들어가서 폐에서 다시 산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다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빠져나와서 다시 온몸에 모세혈관으로 가서 또 주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식으로 혈액이 순환하면서 계속 영양소 공급받고 공급해주고 또 공급받고 공급해주고 산소 마찬가지고 이렇게 온몸 조직에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점 하나만 찍고 갈게요.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용털 모세혈관에서 흡수되고 간을 한번 들렸다가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용털 암주간에서 흡수되고 간을 안 들리고 림프관에서 대정맥 바로 흐르기 때문에 심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개가 두 영양소의 경로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 확산입니다. 폐포가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이죠. 여러분이 숨을 쉬어서 폐포에 산소가 가득 찼는데 이 산소가 혈액으로 이동을 하고 혈액 타고 이렇게 가다가 조직 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조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원리. 자, 이산화탄소. 조직이 세포호흡을 열심히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 노폐물이야.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혈액 타고 이동하다가 폐포에 다가갔을 때 폐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원리를 마지막 개념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체 분자가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폐포는요. 우리 계속 지금 여러분이 들숨날숨 반복하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항상 산소는 100ml Hg를 유지하고 이산화탄소는 40ml Hg를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반면에 조직세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세포호흡을 하잖아요. 세포호흡을 해서 산소는 40ml Hg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46ml Hg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제조건 됐어요. 자, 그런데 산소는 기체잖아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혈액을 보면, 아이고, 이 파란 쪽의 혈액 볼게요. 자, 산소 분압, 산소부터 보자. 산소 분압이 40mmHg를 가지는 혈액이 이렇게 오다가 폐포 쪽을 지나는 거야. 그런데 폐포에 있는 산소 분압은 100mmHg잖아. 분압이 어디가 높아요? 폐포 쪽이 높죠? 그럼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소가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왜? 산소는 확산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산소가 이동해. 언제까지 이동해요? 산소 분압이 폐포와 같아질 때까지. 자, 이렇게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됐어. 그럼 드디어 혈액에 산소 분압이 100mmHg가 된 거야. 그러면 그 혈액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온몸을 흐르다가 조직이랑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조직에 있는 산소 분압은 40mmHg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압이 어디가 높아요? 혈액이 높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소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조직으로 산소가 계속 확산이 되고 조직은 그 산소를 이용해서 활발하게 세포 호흡을 하겠죠. 자,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계속 세포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혈액이 와요? 지금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인 혈액이 이렇게 오다가 조직세포 쪽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조직이랑 혈액이랑 어디가 높아요? 조직이 높죠. 그러면 조직에서 혈액으로 이동하는 거야. 왜?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조직에서 혈액으로 확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46mmHg가 될 때까지. 자,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확산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가득 있는 혈액은 흘러요. 이렇게 온몸을 흐르다가 폐포 주변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폐포는 항상 들숨날숨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로 유지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어디가 더 높아요? 네, 혈액이 더 높아요. 그러면 혈액에서 폐포로 확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산화탄소 분압이 폐포와 같아질 때까지. 자, 확산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진 혈액은 플러스 산소까지 공급받은 혈액은 또 이렇게 온몸을 흐르다가 조직으로 가서 이산화탄소랑 산소 교환하고 무슨 원리로? 확산 원리로 다시 폐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 왜 그러냐면 조직이랑 폐포랑 이산화탄소랑 산소 분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체 분자가 이동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이 문제에 등장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표를 같이 봅시다. 자, 폐에서 볼게요. 산소는 폐 쪽이 분압이 높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폐포랑 모세혈관이랑 비교했을 때 모세혈관 쪽이 분압이 더 높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기체가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 없네. 빨리 하자. 자, 조직 볼게요. 조직 쪽은 산소부터 보면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랑 비교했을 때 모세혈관 쪽이 더 분압이 높죠. 그러면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공급될 수 있게 되는 거야. 확산 원리로. 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모세혈관 쪽보다 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계속 순환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의지가 없어도 확산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폐포, 혈액, 조직세포. 산소는 폐포, 혈액, 조직세포 방향으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 혈액, 폐포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조직세포로 공급되고 이산화탄소는 폐포 밖으로 날숨을 통해 분비될 수 있는 것이죠.